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단기 비자의 경우 입국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의 이번 조치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보복을 미리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복성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국민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관한 통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2023년 1월 10일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통지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도 우리랑 똑같은 조치 중인데 일본인은 제외하고 한국인만 보복하는 거 봐라. 중국은 주적 중에 주적이다. 중국인들 일출국 금지시키고 대림도 인천 차이나타운 전부 없애버리고 중국인 투표권도 전부 박탈시켜라. 전국 대학의 중국 관련 학과 전부 없애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중국은 오랫동안 외국인 대상 단수 관광 비자 발급을 중단해왔는데 새삼스럽게 보복성 조치 운운이다. 체면 차리려고 정말로. 설령 비자 발급을 해도 지금의 중국 국내 코로나19 확진 상황 감안하면 과연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관광을 갈까? 미국, 일본, 유럽 다같이 있는데 만만한 우리한테만 시비 거는 거를 봐라. 중국의 한국인 단기 입국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서 한국 네티즌들은 오히려 콧방귀를 끼며 대수롭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국에 여행을 갈 생각도 없기 때문과 중국의 태도와 뻔뻔함에 치를 떨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한창일 때도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난을 받자 유독 만만해 보이는 대한민국에게만 그 분풀이를 해왔습니다. 한국인 격리자에 대한 처우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거기다 최근 중국인 남성 입국자가 무단으로 탈출한 도주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중국인 남성은 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아 호텔에 격리되어야 했지만 확진 환자들을 태운 방역버스에서 짐을 든 채로 내리더니 그대로 뛰어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남성은 300m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후에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이동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이 중국인 남성을 찾기 위해 42명의 인력을 투입해 이틀 만에 검거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의 소중함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한국에서 중국인의 이런 행동은 한국 방역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가하는 것이고 또 다른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첫 전파 사례처럼 말이죠. 대한민국의 코로나는 한국의 종교단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요양원 간병인이 중국에 다녀온 후에 요양원 노인들에게 옮긴 것이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족 간병인 여성도 추적을 피해 도망을 다녔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팬데믹은 한 국가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창기 방호복 대란이라든지 백신 공급, 마스크 공급 등 당장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협력을 하며 첫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중국은 이런 국가 간의 협력도 제대로 동참하지 않으면서 중국인들은 외국에서 이기적인 행동으로 타국의 방역을 어지럽히고 있죠. 최근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감기약과 소염제 등 의약품들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확진자 숫자가 심각할 정도라 간단한 의약품을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해외에 나간 중국인들이 그 나라의 약들을 싹쓸이해서 중국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내 의약품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 상태냐면 중국 공산당 고위층 역시 중국에서 약을 구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 전남 외교로 상징되는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의 부인이 중국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소염제와 해열제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곧 이 글은 논란이 되었고 곧바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오리젠은 그동안 공식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트위터에서도 미국과 서방을 향해 강경한 태도로 중국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미군이 중국에 코로나19를 퍼뜨렸다는 음모론을 펼칠 정도였죠. 이런 활약 덕분에 중국의 전랑 외교의 상징으로 그의 존재감은 시진핑 아래에서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자오리젠 부인이 남긴 SNS의 한마디 때문에 그는 갑자기 인사이동을 당하는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국의 방역이 뛰어나고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내듯 중국을 비호하며 이웃 국가에게 으름장을 놓던 자오리젠은 결국엔 부인의 팩트 한마디에 중국 공산당 외교부 간판 스타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또 하나 중국에 심상치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코로나에 고위층들의 사망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과학원과 중국 공정원 회원들이 연이어 사망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과학원과 중국 공정원은 대외적으로 박사과정 학생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조직하거나 중국의 굵직한 정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죠. 이곳에 소속된 고위층의 평균 나이는 89.44세로 언제 죽어도 모를 나이이지만 최근에는 갑자기 줄줄이 사망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세한 사망 원인이나 병명은 공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자 서방 언론에서는 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중국 고위층들은 수명 연장을 위한 특별 권리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우르르 사망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기 기능 재생 프로그램으로 장기 이식을 받아온 중국 노년의 고위층들의 인과응보가 아닌가 하고 말이죠. 중국은 진시황의 불로장생 일화만 봐도 중국의 고위층들은 옛부터 장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비뚤어진 생각으로 발현되어 젊은 사람의 장기로 바꾸면 더 건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방 인권단체와 언론을 통해 중국의 장기 이식에 관한 실체가 폭로되어 왔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이어온 모습인 만큼 인과응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중국은 이번에도 전 세계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하면서 고립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화풀이를 한국한테만 부리면서 자신들은 아직도 건재하다고 선전하며 한국의 조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중국은 코로나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조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